네, 반갑습니다. 휴일 잘 보내고 계시나요? 3월 26일 일요일 종목 진단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요, 재밌는 종목들 갖고 왔습니다. 1분기 깜짝 실적 예상 종목. 자, 이거 제가 예전에 이것도 한번 말씀드렸던 게 이제 자꾸 나오니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실적이 나쁠 것이다, 큰일 날 것이다 해가지고 주가 많이 떨어졌던 종목들입니다. 근데 이번에 실적이 깜짝으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된다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말이 이렇게 금방 바뀌어도 되는 거야 싶을 정도인데, 자, LS 일렉트릭이죠. 월급 종목 최근에 있었던 종목입니다. 주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매수가 들어간 종목이고요. 휠라홀딩스 지금도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 좀 떨어졌는데 깜짝 예상이 실적이 예상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풍산까지 말씀드릴 거고요. 자, 삼성이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이 있다라는 얘기가 신문 기사에 나왔는데, 삼성이 관심 가질 만한 기업 해가지고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앞에다 딱 내세우면서 자, 이런 식으로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자, 워닝 IPS와 넥스틴 고영이라는 종목들이라고 합니다. 자, 왜 삼성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또 실제로 이런 기업들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자, 차트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죠. LS 일렉트릭 먼저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LS 일렉트릭은 최근에 주가 상승률이 제법 좋았어요. 그죠? 네. 지난번에 이제 매수를 아주 저점에서 잘했네요. 3월 10날 우리가 매수를 한번 했었죠. 네, 3월달 종목을 해서 3월 10날 매수가 했는데 그때가 가장 저점이었네요. 저희가 원래 저점 매수 잘 안 하는데 저점에 매수가 잘 됐네요. 자, 그리고 나서 주가가 가파르게 잘 상승했고 유지가 잘 되고 있는데, 그 전에 중요한 게 뭐냐면 실적이 나쁠 거다라고 예상을 해서 주가가 계속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 따져보니까 실적이 나쁠 게 없잖아요. 실적이 나쁠 게 없는데 무슨 실적이 떨어진다는 것이냐라는 것을 지금 굉장히 궁금해했었던 부분이에요. 근데 그리고 나서 주가가 옆에 딱 서주는데, 중요한 건 뭐였어요? 외국인 매수가 그러면서 계속 들어와요. 물론 기관은 좀 팔아먹고 있었지만 실적 나빠요 라고 얘기하고 주가 떨어뜨려서 개인들 공포심에 물들게 한 다음에 그 계속 매수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 봐라, 매수로 한번 들어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매수가 들어간 건데, 자, 예상했던 대로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나온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건 뭐 볼 필요 없잖아요.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게 된다라면은 이제 업황이 돌아설 수 있다, 개선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현재 시점에서 보면 이제 긴 박스권의 하단부, 저점의 하단부를 이제 통과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주가 상승이 추가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었죠. 다만 지금 현재 시점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상단에 또 저항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은 부담스러운 위치에 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단기로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격도 조금 벌어져 있죠. 따라오지 못하는 형태의 모습이 좀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여기서는 횡보가 조금 더 진행되는 게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옆으로 조금 더 누워서 횡보를 만들고 나서, 그리고 나서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더 안정적이긴 한데, 지금 같은 상태에서는 그냥 아예 돌파를 시켜버리고요. 그 다음에 들어와서 약간 지지를 받는 척 하면서 이평선 끌어당기는 것도 괜찮아 보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려면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이게 어닝 서프라이즈 이거 하나 가지고 될라나 모르겠습니다. 일단 실적 발표까지는 시간이 조금 있거든요. 그리고 실적이 막 갑자기 뭐 2배, 3배 늘어나는 게 아니고 한 10% 정도 가까이 상승하는 부분이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역시도 예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일단 옆으로 좀 누워서 가는 경우가 좋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일단은 이렇게 상승한 부분들을 깎아먹을 것 같지는 않아요. 실적 좋다니까 기대감을 계속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상승하는지 확인을 하고요. 위쪽 고점 라인대에서 약간의 매물대 들어가면서 저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매수 들어가시긴 좀 껄끄럽고요. 갖고 계신 분들만 홀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휠라홀딩스도 한번 볼게요. 휠라홀딩스는 지금 뭐 계속 상승세 보이다가 뚝 떨어지는 모습인데, 이번에 어닝 서프라이즈 나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실적이 계속 증가한다는 얘기가 있죠. 예상치를 많이 낮춰놨어요. 많이 낮춰놨는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뭡니까? 종목에 대한 추세죠. 추세. 그 다음에 휠라홀딩스가 어떤 기업인지 다 아시죠? 뭐 신발이든 운동화든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 어때요? 앞으로 리오프닝에 관련해서 소비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아래쪽 하단 라인을 제가 그어놨는데, 이 하단 라인에서 딱 들어가는 구간이 35,000원 구간입니다. 자, 그렇다면 뭐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동안의 추세를 본다면 저점대에서 반등,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저점대에서 반등, 올라갔다 떨어져서 저점대에서 반등, 올라갔다가 저점대에서 뭐가 나올까요? 반등이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실적 좋아질 거다는 얘기까지 나와버리면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당장 이 시점에서 매수하기 좀 껄끄럽다 하더라도 반등 치고 올라갈 때 매매 들어가
가져가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추가 매수 또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작년도 7월 달부터 외국인 매수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주가 같이 흐름을 타고 가고 있죠. 약간은 오버슈팅한 구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약간 네, 오버슈팅 한다라는 말씀도 같이 드렸었는데요. 지금은 보세요. RSI 지표가 저 밑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반등 나기 딱 좋은 자리죠. 네, 그 다음에 오버슈팅한 부분들 다 깎아냈으니까 이번에 반등 나가면 다시 한번 4만원대 이상 돌파가 예상될 수 있겠다 보시면 되겠죠. 자, 지금 자리는 돌아서면서 움직일 수 있는 좋은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장 매수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옆으로 좀 서주거나 상승 흐름이 한 번 더 양봉을 박아주게 된다면 그 시점에서 매수 포인트 가져가시는 것은 괜찮아 보입니다. 신규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갖고 계신 분들은 뭐 겁먹을 게 없어요. 지금 떨어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겁먹거나 막 그러시고요. 뭐 4만원대에 매수해가지고 지금 막 손실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4만원대 뭐 누가 매수하라고 한 거 아니죠? 그냥 매수하면 안 되는 자리예요. 오버슈팅한 구간이니까. 항상 매수는 어떻게 해요? 저점 지지라인 때 잡아가지고 대응하시면 되거든요. 수익 나고 계실 겁니다. 저도 수익 중이니까 수익 나고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수익 중이시면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별 문제 없어요. 그냥 그대로 유지하면서 끌고 가시면 된다. 이 얘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홀딩 전략 그냥 보시고요.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은 아래쪽에서 돌아서는 거 확인하신 다음에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풍산 볼까요? 네. 풍산도 지금 보면 재밌어요. 네. 주가 최근에 잘 올라가죠? 잘 올라가고 있고, 이건 역시도 마찬가지. 외국인이나 기관들 매수가 쫙 들어오면서요. 언제부터? 작년 10월경부터 추세를 돌리기 시작했고요. 이거는 그래도 가까운 데에 있는 저항대까지 다 넘어갔어요. 지금은 이제 직전 고점대 라인, 4만원 라인 때만 넘어가면 또 이제 새로운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 구간이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중요한 그 매물대, 박스 라인 때는 지금 통과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대로 놔둬도 그냥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홀딩 전략 그냥 그대로 보셔도 괜찮아요. 이격도 같은 경우도 그렇게 부담될 건 없고요. 더욱 중요한 것은 뭐냐면 61선과 5일선, 21선 이것이 지금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죠. 이격도가 크게 벌어지지 않으면서 움직이잖아요. 보통 단기 급등주 같은 경우 어때요? 61선 띄워놓고 지 혼자 올라가거나 21선이랑 같이 올라가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거는 같이 가고 있습니다. 21선이 지지선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21선이 지지선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나오느냐, 데드 크로스 이후에 61선 지지, 골든 크로스 추가 상승, 데드 이후에 지지, 그 다음에 골든크로스 추가 상승, 데드 이후의 지지, 그 다음에 골든크로스 추가 상승으로 갈 것 같은 예상이죠. 물론 패턴은 언제든지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망가질 만한 이유가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와서 어닝 서프라이즈 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 준다라면 why not 이 되는 거죠. 왜 주가가 왜 안 올라가겠어? 라는 식이 되는 거죠. 물론 주가가 여기보다 크게 상승해 가지고 뭐 4만, 5만원, 6만원 이렇게 가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겠죠. 근데 지금 4만원 정도까지 입성하는 데는 큰 문제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 보시면 되겠죠. 갖고 계신 분은 홀딩이고요. 신규 접근 같은 경우는 골든크로스 시점에서 매수로 따라 들어가셔야 되는데 이런 종목들은 상승률이 그다지 높지 않기 때문에요. 이 패턴들 보시면 되게 얕잖아요. 얕게 움직이면서 슬슬 올라가는 거라 길게 보셔야 되는 입장이고요. 지금 당장 왕창 집어넣어서 수익 내기가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추세를 키우겠다 마음 먹으면 급등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을 봤을 경우에는 매수 매력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괜찮아요. 근데 신규 접근하시기에는 조금 약한 부분이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런 정도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익 IPS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삼성전자가 투자할 수 있다. 네. 야, 이거만 하더라도 사실은, 네, 대단한 거 아닙니까? 네. 지난번에 이제 이 소부장 기업이라고 해가지고 반도체 장비, 뭐 삼성의 어떤 대기업 투자, 뭐 이런 그 부분들이 굉장히 호재로 작용될 것이다 말씀드렸었잖아요. 주가가 너무 많이 상승한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 부담스럽다. 좀 누울 수도 있고 들어올 수도 있다. 이런 말씀까지 드렸었던 것 같은데,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똑같습니다. 네. 일단은 삼성이 여기다가 직접적으로 투자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곳이다라고 이제 분석이 되고 있는데 현재 지분율은 4%도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삼성전자가 이제 감산을 하지 않는다라면 원익 이게 이 원익 IPS의 매출은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계속적으로 이제 이 원익 IPS 설비를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제 네, 실적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호재성 재료로 갈 수 있다라고 봐줄 수가 있겠죠. 회사 자체도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뭐 유보율 3,500%에다가요. ROE도 14%가 넘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죠. 시총은 1조 6천억 이 정도면 굉장히 좋은 기업이에요. 탄탄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네, 삼성이 계속해서
뭐 밀어주고 있다, 뭐 연관관계를 계속 유지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여기에서 이제 뭐 집중적으로 투자가 일어나서 삼성이 직접 들어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이 회사를 눈독 들이고 또 다른 M&A가 들어올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또 나오고 있다 하는데 M&A 하기는 그게 쉽지 않아 보이고요. 네, 그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거는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아 보이고 일단은 추세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상향 패턴들 그대로 가져가고는 모습인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단기에 너무 올랐기 때문에 좀 들어왔다 가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쉽게 올라가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만약에 그냥 올라간다 그러면 별 수 없어요. 그냥 그대로 홀딩하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주가가 좀 들어와 준다라면 추세 하단부 즉 3만원 근저대에서는 매수가 괜찮아 보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세 따라서 대응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추세선 그어놓고 보시면 상당히 네, 좋은 흐름을 보고 있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온 외국인 매수 살짝 꺾이긴 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큰 부담은 없어 보입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 업황 사이클이라든지 이런 기대감들 나오게 된다면 추가 상승도 충분히 볼 수가 있겠죠. 대신에 위쪽에 있는 저항 라인 때 일부분은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위쪽에서 뭐 조금 때려주거나 아니면 아래쪽에서 지금 이격이 벌어진 상태에서 끌어당기거나 이런 모습들은 계속적으로 주가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저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내려갔다 올라가든지 아니면 한 방에 뚫어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 돼야 되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둘 다 싫어 그러면 횡보가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매수하기가 조금 껄끄럽고요. 갖고 계신 분들만 접근하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네, 자 그다음에 넥스틴이라는 종목 한번 보도록 합니다. 넥스틴도 지금 최근에 주가 흐름은 좋아요. 이게 신규 상장 종목이라서 저는 별로 다루지 않고 있는 종목이지만 네, 현재로서는 일단 이 신규 상장 이후에 만들어지는 이 박스 흐름이 있죠. 이 구간대를 어떻게 벗어났냐가 중요합니다. 상승 이후에 옆으로 쭉 늘어섰고요. 지금 3년이 아직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물량이 뭐 충분히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는 아직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 이평선 정렬을 통해서 아마 추가적인 어떤 그런 추세 그런 움직임들을 좀 만들 수도 있을 것 같다 생각 듭니다.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네, 중화권 수출 호황에 따라서 작년 매출과 영업이익이 네, 21년 대비해서 2배 이상 성장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뭐 충분히 가능할 거다 생각되죠. 이 기업 자체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기업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부채 비율이 28%에다가 유보율이 1950%, ROE가 엄청나네. 66%입니다. 실적 상승률이 엄청나다는 이야기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6천억 원에 달하는 그런 시총을 가지고 있지만 이 정도 성장성이라면은 네, 66% ROE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만간 네, 조만간 1조 정도는 달성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굉장히 높은 상황을 좀 보실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과정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현재 추세는 일단은 아래쪽에서부터 쭉 올라가는 형태이긴 하고요. 마찬가지네요. 지금 약간 오버한 부분이 좀 있어서 아래쪽까지 들어오지 않았어요. 약간 흥분한 개념이 좀 있는데 주가에서 더 올라가게 되면 RSI 지표도 치솟을 거고요. 부담 좀 스럽습니다. 지금은 횡보를 통해서 주가를 조금 진정시켜야 될 시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위치가 일단 매물대에 또 속하는 구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 65,000원부터 7만원 넘어갈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좀 부담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막 달려들거나 막 이렇게 접근하시기엔 조금 부담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죠.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업황 사이클 돌아서게 되고 매출이 늘어나게 된다. 또 중국도 이제는 봉쇄 풀고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 나오게 되면 여러 가지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생각하신다면 부담될 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라면은 괜찮죠? 네, 괜찮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그대로 유지하시면 되겠고 진짜 좋은 기업들만 네, 얘기를 해주네요. 삼성이 눈독 들일 만한 기업이다라고 얘기하더니 진짜 좋은 기업들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얘네들은 일단 홀딩 전략 잘 유지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이 고영인데요. 고영은 로봇 관련 기업으로 또 구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1월달에 주가 한번 빵 튀어 올른 게 약간 그런 부분이 좀 있었어요. 지금 이 기업의 주력 장비는 뭐냐면 전 세계 3차원 3D죠. 3D 반도체 검사 장비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1등입니다. 세계 1등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높게 살 수 있는 종목이고요. 회사도 너무 좋아요. 유보율 4,600에다 부채 비율 거의 없죠. 그 다음에 ROE가 13%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주가가 최근에 이렇게 많이 내려갔다는 것은 이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너무 싼 가격까지 왔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최근에 주가가 약간 급하게 급등한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조절하고 들어가는 모습인데 다 들어왔으니까 가자라고 곧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요. 최근에 이제 로봇 관련한 부분에서도 뭔가 기대치가 좀 있어요. 왜냐면 지금 이제 이 로봇 관련한 뭐 인적 자원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 이런 사람들이 이
고용의 대표로 있어요. 이 사람이 고용의 대표로 있는데 국내 대표 로봇 공학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 로봇 관련한 부분이다라는 그런 내용이 좀 되어 있습니다. 꼭 이것 때문에 로봇을 엮이긴 좀 애매하긴 할 것 같은데 아무튼 뭐 반도체 장비 이런 쪽으로 보시면은 네 굉장히 좋다는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있어요. 테슬라를 고객사로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 관련한 종목으로도 또 포함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기차 확산과 무인화 이 부분에 따라서 고용의 실적도 크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현재 ROE라든지 이런 거 보시면 실적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고요. 최근에는 의료장비 사업에도 진출했다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회사 자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움직임도 보시면 아래쪽 저점 지지라인대가 15,000원에 있거든요. 조금 더 내려올 수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지지가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매력적인 구간이고요. 단기적 관점에서의 저항은 매물대에서 딱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정상적인 부분이다 보시면 되겠죠. 시간은 조금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성공적으로 돌파가 된다라면 이번에는 넘지 못한 자리를 넘어가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물론 위쪽으로 계속 저항이 있어요. 25,000원까지 저항이 계속 있는데 계속적으로 이제 뭐 테마를 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실적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거나 뭐 M&A 이슈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나오게 된다면 정고점 돌파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길게 멀리 보시면 너무 좋은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저점권에서 매수하셨다라면 그냥 그대로 잘 들고 가시는 거 권장해 드리고요. 지금 같은 자리에서 이제 어떻게 뭐 나도 좀 사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돌아서는 자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요일날 올라오는 모습이 좀 있어서 추가적인 상승만 나와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드는데 이평선이 살짝 꼬여 있고요. 지지선까지 거리가 좀 있어서 당장 매수하기는 좀 껄끄러워 보이긴 합니다. 근데 양봉 하나 붙여서 일단은 16,000원대 회복을 해준다라면 한 번 정도는 놓고 해볼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물량을 조금 더 쪼개가지고 평소보다 조금 한 절반만 더 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살짝 찔러보기는 돌아서는 위치가 아주 매력적일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전략 그대로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오늘 6종목 말씀드렸는데, 종목들이 다 좋네요. 네. LS 일렉트릭, 휠라 홀딩스, 풍산, 원익 IPS, 넥스틴, 고영, 다 좋습니다. 이 종목들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은 다 홀딩 하시면 되는 것 같고요. 매수 포인트가 이제 돌아서는 위치, 지지선대, 이런 부분들만 잘 확인하시면 매수하기도 좋은 종목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 관심 있게들 잘 지켜보시고, 네, 좋은 기회를 또 만들어 가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은, 네, 꾸준하게 잘 홀딩 하시고, 조금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면 결코 실망되지 않은 그런 종목의 성적표가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잘 활용하시고요. 자, 오늘 종목 진단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즐거운 휴일 마지막까지 잘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아침 시황으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